거래를 거래선에 대한 네 가지는 반드시 알고 거래를 시작하여야 나중에 부실 채권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저희들이 거래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거래를 할 때 보면 이제 보면 몇 가지를 사전에 미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는 보면 저희들이 뭐 담보를 받든 안 받든 그거에 상관이 없는 거고요. 거래선과 첫 개설 시에는 저희들이 확인해 볼 게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그 법인이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그 사업장 있잖아요. 그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한번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나타난 본점과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인은 영업장소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띄워볼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왜 그러는 거니? 저희가 담보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보를 받지 않더라도 혹 나중에 보면 이 채권이 보면 저희들이 보면 정상적으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 즉 부실로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다 보면 우리는 보면 이제 보면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경우죠.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채무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집행권은 즉 판결문이죠. 판결문을 받은 획득한 그 이후에 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 보면 그때 그죠 부실화 생겼을 때 그걸 어디 있는 거 찾으러 다닌다. 그럼 보면 굉장히 얘기죠. 시간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보면 그 몰리는 경우 있죠. 이 일 말고 딴 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일 그죠? 이 기본적인 찾는 것 자체가 보면 여기서 보면 로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 줄은 알고 가는 게 좋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보면 나중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 집행권은 없는 상태니까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지. 다음 단계라는 게 집행권을 가지고 부동산 강제 경매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 물론 보면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죠? 본점이라든지 지점이라든지 법인 같은 경우는 소재지 그 주소라든지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는 개인의 그 집 주소, 집 주소라든지 아니면 보면 영업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외에는 사실 보면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건 여기서 파악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면 이제 보면 새롭게 또 추가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몇 개를 저희들이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경우죠. 두 번째는 보면 이제 보면 주요 거래선 있죠. 상대방도 그죠? 우리랑 거래하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래를 할 때 보면 상대방도 주요 거래선 매출처가 있는 경우죠. 그 매출처에 대해서 뭡니까? 그 매출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수하지 못했을 때 우리 채권에 대한 압류의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 이런 식으로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인가 하니 그 거래선이 어디란 거래인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면 이걸 회수할 때 어딜 먼저 회수할 것인가 그런 노력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 보면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 소유권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 부동산 가압류라고 보면 집행권을 통해서 이제 강제 경매를 통하고 뭐 그런 방법을 일반적으로 이제 먼저 취하기 시작하는데 그와 동시에 뭔가니 그 거래선이 거래하는 거래선들 있죠. 그 거래선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추심이다 전부명령 뭐 그렇게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알아볼까 한 건 뭔가 하니 주거래은행 있죠.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거래은행. 그 주거래은행을 뭐예요? 파악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걸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왜? 저희들이 나중에 보면 예금 채권 있지 않습니까?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 또는 정명령 해야 되는데 그 은행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은행이 많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래 단계에서 이 거래선이 어디가 주거래라는 걸 주거래라는 걸 뭐 터놓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거래하는 은행들, 그 거래가 은행이 어딘지 그걸 보고 있다가 그 은행에다가 채권 가압류를 만약에 예금 측에서 가압류하게 되면 그 예금 채권을 막아놓고 그죠? 지금 은행에서 채무자가 찾아가지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보면 마찬가지로 집행권을 가지고 채권 압류 추심이다 전부 다 받아올 대상들. 또 하나는 뭔가는 유체동산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보면 이제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면 여러분한테 지급하지 못할 그 채무자 상대방이 어떤 물건을 그죠 싸놓고 거래한다든지 창고가 있다든지 혹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뭔가 하니 그 유체동산 있죠.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고 집행권을 맞아서 유체동산 경매를 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면 몇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첫 거래할 때, 그죠? 첫 거래할 때 정리해보면 부동산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갖다 확인한다. 두 번째는 주요 거래선. 세 번째는 보면 주거래은행. 네 번째는 유체동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를 반드시 파악해놓는다. 이 네 가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놨더라도 나중에 설사, 그죠? 부실로 만약에 이 채권이 전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회수할 때 일단은 보면 뭡니까? 많은 노력 중에서 여기서, 그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좀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